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 글로벌 공급은 이제 본격화 되고 있는데요. 자, 주가 반등은 언제쯤 나올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되는 이제 어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오후에 이제 호주 관련해서 이제 조건부 허가, 이제 잠정 등록이 이제 타국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조건부 허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이제 반등들 흐름들이 개별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관련주는 오히려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의 정가와 더불어서 어, 장중에는 뭐 20만 천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밑꼬리가 살짝 있으면서 나왔는데요. 상당히 침체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면요. 어제도 뭐 전해드렸듯이 호주 이제 식품의약청 안전청이죠. 우리로 보면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잠정 등록, 예, 프로비저널 레지스트레이션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조건부 허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이제 봉쇄령으로 코로나 이제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지금 하루 확진자가 1,691명 정도 12월 4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호주 쪽에서도 지금 이제 레케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을 잠정 등록을 했다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호주는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바이오 기업 이날론 제 바이오파마와 호주에서 지금 레키로나 관련되는 흡입제형 임상 1상을 지금 진행 중이죠. 올 연말까지 이제 임상 1상을 마무리한다는 이제 목표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이제 결론이 나와서 이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르게 이제 시장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키로나는 이 항체 치료제 중에서 지금 이제 5개국이니까 뭐 리제레론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항체 치료제 대비해 가지고는요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냈는데 경쟁 항체 치료제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허가 관련되는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비교하기가 좀 상당히 지금 약세인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제르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4조 이상의 어떤 매출을 지금 올해 좀 거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최소한 11월 말에 이제 12월 초에 계약은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시장이 꿈쩍도 안 할 것 같고요. 한 5천억 대 이상 정도의 계약이 조금 이제 터져야 그 시장에서 뭔가 좀 먹혀드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리제론이라든지 뭐 일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시장이 좀 비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허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용 승인이 인도네시아 7월 17일, 브라질에 이제 8월 11일, 국내에서 이제 9월 달에 정식 품목 허가를 받고 유럽에서 11월 달에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금 정식 품목 허가를 받고 지난달에 이제 페루 쪽에서도 조건부가 그다음 호주 쪽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 계약이 이제 터져야 됩니다. 이제 뭐 허가 관련되는 부분 관련되는 이슈로 이 움직일 수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데이터를 동반한 그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 4분기에는 레키로나의 해외 실적이 본격 반영되어 가지고 3, 4분기 주춤했던 매출이 성장 궤도로 올라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제 4분기 실적 관련되는 이 프리뷰가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달 한 말 정도 되면 대충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될 겁니다. 여기에서 4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나온다면 결국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약 규모가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3분기에 어떤 부진했던 부분이 4분기에 턴어라운면서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남은 이제 한 3주 정도에 얼마만큼 이제 계약을 내느냐가 기간들의 어떤 비유가 이제 바뀌어야 사실은 수급의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2월 달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본격화되게 되면 계약하기가 더 이제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자, 12월 달 예, 정말 이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회사의 어떤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고, 정식 품목 허가를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그 삼상을 통해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을 사실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유럽 9개국과 이제 초도 물량 15만 바이알, 이 5만 명 분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추가 발주,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결과로 좀 맺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와의 어떤 485 이 공급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악텐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전체로 보게 되면 아래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된 시장 규모가 60조, 7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셀티리온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스위스의 로슈가 이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 여기는 또 이제 뭐 릭투산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A 기존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이제 TNF 알파, 그러니까 이제 종양 개사인자 뭐 억제제 관련되는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인터루킨 6 관련되는 부분, 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후발주자로 기존에 이제 뭐 휴미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존슨앤존슨의 얀센의 이제 레미케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자의 이제 하이자의 엠브렐 있죠, 엠브렐. 뭐 이런 어떤 부분에 이제 암젠의 이제 엠브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이자의 이제 뭐 하이잔 뒤에 이제 젤잔스인가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 자체가 계속 이제 커지고 기존도 이제 많이 좀 달라졌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은 JW 이제 중해제약이 이제 국내에서 임상 3상을 하면서 도입 신약 형태로 이제 나섰던 부분들인데 이 악템나를 셀트리온이 CTP 74로 47로 지금 국내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매출 규모가 한 3조 되니까 블록버스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후발주자로 로슈가 이제 이 부분들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악템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FDA로부터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에서도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성인 대상으로 사용 승인을 권고받았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증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상승에 일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홀딩스 합병 관련되는 부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 합병을 5개월 만에 이제 이뤘기 때문에 지배 구조의 어떤 개편이 본격화된다면 이제 상장 3사 합병 추진 관련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앞으로의 어떤 합병 이슈가 어떻게 이제 좀 공시가 나오느냐. 그래서 지수화 설립을 이제 할 때 경영 투명성 뭐 확보라든지 효율화 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3사 합병 이제 상장사 합병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소액주주 관련되는 부분이 64.29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하면 다른 어떤 합병을 이루었던 그룹사들을 보게 되면 합병 이후에 이제 중장기 성장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좀 적극적이지 못한 게 셀트리온이 서정진 명예회장 이후에 경영권 그러니까 경영진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주가만 빠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립되어서 그 명확한 어떤 비전들의 어떤 제시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합병이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명확하고 이후의 어떤 과정들을
시장에다가 적극적인 어떤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주가 회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셀트리온이 11월 달에 대단한 호재를 사실은 내었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호재가 나와서도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 못하는 부분 11월 15일에 유럽의 어떤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장중에 25만 원 가고 그 다음에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온봉으로 두드려 맞고 12월 달 들어서도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시장하고도 소외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늘도 3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10% 이상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수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기관들 오늘 또 더 많이 팔았고요. 개인들은 이제 뭐 오늘도 좀 사고 했는데 외국인들 소폭 사기는 샀습니다만 이런 수급의 어떤 악화들이 나오면서 20만 원대. 그래서 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이 그 바닥권 흐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재현되는 어떤 흐름에 지금 국면에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분기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슈들이 이달 말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4분기는 이제 이연된 어떤 이제 그 뭐 진단키트 부분도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3분기에 나올 만한 어떤 부분들이 4분기에 이연되는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3분기보다 좋아질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레키로나가 어떻게 이제 반영되어서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3분기가 이제 연간으로 저점이 되고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이 나와야 이제 본격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건데요. 지금은 아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보자는 어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지금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맞춰질 때까지 이런 박스권 흐름, 좁은 박스권 흐름 20만 원대가 하단, 그다음에 25만 원대가 윗단,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 이제 펼쳐질 어떤 분위기죠. 그래서 자, 이 흐름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상황은 이제 분명한 건데 주가가 이제 빠르게 반등하기 위해서 대규모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나리오 어떤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부분이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이제 그 가격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12월 달 흐름들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흐름들인데요. 이제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한번 잘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